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실에서 제가 혼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학이 연기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도 만나기가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교실에서 혼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특히 출근한 이유는 긴급 돌봄 서비스 담당 교사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서비스는 모든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셔서 원하는 학생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은 그 위생의 이유로 집에서 각자 싸와서 아이들이 먹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또 건강이기 때문에 저희는 들어오는 그 정문에서 모든 아이들, 또 교직원들 이렇게 체온을 먼저 측정을 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체온을 측정하고 왔고요. 만약에 체온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학교로 오지 않고 가정에서 쉬거나 병원으로 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해하실 만한 게 그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맡은 아이들이 3학년이었는데요. 3학년이 약 300명 정도 돼요. 저희 학교가 큰 학교죠. 그 300명 정도 중에서 한 3, 4명 정도의 친구들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사실 많은 아이들이 신청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이 오면 무엇을 하나 또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 원칙 중에 정말 꼭 지켜져야 될 것이 아이들이 서로 침을 튀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항시 이 마스크를 꼭 쓰고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신체적 접촉이 있는 활동보다는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반에는 10명이 안 되도록 적은 수의 아이들이 좀 띄엄띄엄 앉아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해보니까 아이들이 주로 하는 활동이 한 3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독서, 책을 읽고요. 두 번째는 그림을 그리거나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색종이를 접거나 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루 종일 있으면 아이들이 무척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놀이 활동으로 공기놀이 이것처럼 뛰어서 땀이 나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내던 친구들도 이제 밥 먹을 때가 되면은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저희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배가 고팠어?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선생님 그게 아니라요. 이거 마스크 드디어 벗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이 이 마스크를 답답해 한다는 건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급식 시간이지만 담당 교사인 저한테는 너무나 두려운 시간이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하고 먹으면 참 좋으련만 걱정되는 마음에 실제로 우리 아이들도 오늘 제가 맡은 반에 5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말하지 않고 밥 먹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했고 제가 말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하지 말고 밥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번 하기도 했었어요. 사실 이 학교가 휴업을 연장하냐 마냐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거리가 학교가 과연 안전하냐, 마스크 아이들이 잘 끼고 다닐까, 선생님 말 들을까요? 이런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많이 봤어요. 어른도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아이들도 굉장히 답답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조심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다가 말할 때는 이렇게 하고 말을 한다던가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안전을 위해 또 건강을 위해서는 개학이 좀 연기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면 휴업하면 선생님들은 애들이 없는데 수업도 안 하고 뭐 하죠?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어요. 사실 저희도 100% 출근하고 있지는 않고 자택에서 근무하는 자택근무와 긴급 돌봄 서비스 또는 다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나뉘어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저희 학년의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1년의 교육과정을 짜는 그런 일이에요. 제가 2월에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짜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학이 1주일, 2주일 이렇게 연기될 때마다 이 모든 계획을
모두 다시 작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게다가 이제 4월로 아예 연기가 되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 어려운 점은 기존에 저희가 재구성이라는 걸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봄에 맞게 학습 내용을 가져와서 좀 교과서를 더 풍성하게 다른 자료와 함께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3월에 수업을 못하게 되면서 이것들을 또다시 바꾸어야 하는, 왜냐하면 이미 4월은 좀 따뜻해진 이후잖아요. 다시 교육 과정의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자택에서 또는 학교에서 계획을 다시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학습 자료를 다시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시간에 모두가 선생님들이든 학부모님들이든 학생들이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오늘 제가 만난 5명의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5명 중에 4명의 학생이 힘들다, 빨리 개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만 친구들 보고 싶고 또 너무 지루하다, 답답하다, 마스크 싫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잘 달래가면서 오늘 하루 동안 마스크를 잘 이렇게 쓰고 있었지만 저 역시도 얼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또 건강하게 아이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 남은 시간 동안에도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모두 편안하게 학교 수업을 하고 받을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는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